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필요하고 숨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중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마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음란물 중독 예방교육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작년 9월에 실제로 특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 못 뵙고 있는 사이에 KBS랑 SBS에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앱으로 나와서 잘 생활에 적용해서 이게 진짜 이 마지막 때 악한 세대가 거듭할수록 음란은 넘치고 참 사랑은 식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교세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온라인 중독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 도박 문제가 많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약사 출신입니다. 약국을 했었고 두 아이를 다 키워서 이제 두 아이 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 상담학을 했고요. 석사로는 제 박사 논문의 주제는 성중독과 에이즈 감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독의 예방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도박이 완전히 이제 카지노 형태로 합법인 곳이 있는데 바로 정선,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도박이 합법입니다. 그 외에도 합법 도박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자, 합법 도박은 해도 괜찮은 건가? 법적으로야 괜찮지만 합법 도박도 중독됩니다. 합법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40% 정도가 불법 도박을 또한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또 불법적인 돈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모두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제 옆에 있으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가 운동장에 있으면 운동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식당에 있으면 식당에 있는 겁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도서관에 있는 겁니다. 위치 파악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이 몸은 내 옆에 있는데 정신은, 뇌는, 마음은, 심령은 사이버 세상으로, 몸은 도서관에 있지만 사실 실상 그의 심령은 사이버 세상으로 스마트 기기라는 게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스마트하게 해줄 것 같은데 점점 사람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최근에 호주에서는요 16세까지는 SNS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야, 16세면은 다 클 만큼 큰 거 아닌가? 근데 이 SNS를 통해서 온라인 도박, 음란물, 게임, 쇼츠, 각종 중독적인 것들이 모두 교류되기 때문에 SNS 자체를 부모가 허락해도 불법이다. 이건 안 된다. 부모가 허락해도 안 된다. 이건 16세까지 하지 말라. 독극물로 본 거죠. 술, 담배처럼 금지를 시킨 겁니다. 만약에 16세 안 된 애들한테 페이스북, 트위터 하게 회사가 이제 계정을 줬다. 벌금이 얼마일까요? 500억까지 때립니다. 엄청나게 때립니다. 애한테 SNS를 하게 해. 500억이야. 16세가 안 됐는데 SNS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호주 가면 500억. 우리나라에서 아직 불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호주가. 호주는 사실 땅이 되게 커요. 95%가 못 쓰는 땅이고 이제 나머지만 살고 있는데 땅 크기 대비 인구수가 되게 적죠. 근데 살아남아있는 인구들이 그렇게 중독되어졌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지. 근데 뇌가 미발달된 아이들에게 그런 중독적인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됐을 때 국력이 다운되지. 아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막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막 이제 X 계정 하나 줬다. 호주 애한테. 끝나요. 500억 벌금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고 있다. 대만도 비슷한 법을 만들고 있고요. 나라마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셧다운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저와 함께 공유했던 이야기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의 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모든 심령의 움직임을 뇌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육체와 심령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가 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이 메랄드라고 하는 신학자 그리고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최근에 뇌과학적으로 실제로 뇌의 물리적인 변화, 기질적 변화가 야기되는 것이 중독이더라. 그게 물질이 됐던 행동이 됐던 그렇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의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마약 중독에 대해서 들었던 부분, 음란물 중독 때 들었던 부분들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면 파바바박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약간 앞부분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예. 자, 중독 없는 대한민국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너른 땅을 주시거나 막 이제 없던 유전이 개발되거나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재원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들 같은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거든요. 복음 듣지 못한 곳이 없을 만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요, 예수님께서 빠박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마무리됩니다. 너무 뜨거워진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여 헬리에손과 부딪혀서 지구가 그렇게 멸망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 다시 올 땐 애기로 오지 않아. 응애 이제 애기로 오지 않아. 굳이 천사가 임마누엘 이런 말 안 해도 돼. 그냥 누가 봐도 하나님인 거 알게끔 딱 오시거든요. 이걸 실제로 보지 않고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게 막상 우리가 육을 벗었을 때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못 누리고 좀 덜 먹어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진짜 끝내주는 희락이 있고 그 천국에 끝내주는 것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못 누려도 좌하면 우하리라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되는 시점이 뭐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중독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골라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중독적인 것이냐 중독적이지 않은 것이냐. 예. 그래서 우리는 요즘처럼 뭔가 좀 결단 내리기가 어렵다. 요즘 결단 내리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제 결정장애. 예. 그래서 결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메뉴 하나 고를 때도 너무너무 결정 어렵고 전화가 와도 뭔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예. 참 그러나 우리는 늘 선악을 분별하며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컨펌해야 돼요. 무슨 길을 갈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원래 이 중독은요, 어원이 노예입니다. 노예. 예. 여기 제가 이제 그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예. 제가 요즘 너무너무 AI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AI로 그린 건데요. 슈슈슉. 예. 중독의 원래 의미는 라틴어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딕이라고 하는 이 어근이 지금 어딕션, 중독이라는 단어 영어로 쓰이고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그리스 로마 법정에서 저 노예가 도망갔어요. 내 노예인데 이러다 말고 팔 하나 잘라주세요. 자, 그때 노예가 어딕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주권 상실. 노예는 돼선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제 그리스 로마 법정의 노예가 아니라 뚜둔 이제 술, 담배, 핸드폰, 코인, 도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중독은 크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질 중독은 쉽게 말해 니코틴, 알코올, 마약 같은 거 티가 나는 중독입니다. 딱 봤을 때 빈병이 굴러다니고 꽁초가 굴러다니고 나 너무 많이 하네. 나 중독인가? 좀 그래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물질 중독이죠.
그러나 이제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행위 중독의 개념이 발달했습니다. 행위도 중독될 수 있다는 거죠. 음란물 시청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우리가 술에 있어서 80억 인구 중에 우리 5천만 인구가 소비하는 증류주,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한 5천만 되는데 우리나라 증류주, 소주라 그러죠. 소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 참이슬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참이슬이 80억 인구 도급에서 몇 위 정도 그러면 소모율을 보이고 있을까요? 소비율을. 우리나라에서는 1위인데 80억 인구상에서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증류주 단독 브랜드 1위가 또 참이슬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3위가 이슬처럼.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2개나 있는데 브랜드가, 문제는 이 1위 브랜드 참이슬이 10년째 1위를 안 놓치고 있다는 사실. 2위는 한 번씩 바뀝니다. 영국 스미노프 이런 걸로 바뀌는데요. 우리나라가 중독적인 물질을 많이 소비하고 사실 관대한 편이다. 술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는 중독으로 찍혔을 걸 우리나라에서 중독이 아니라 즐길 뿐입니다. 술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성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행위 중독은요, 난 그저 많이 할 뿐이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행위 중독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안 하면 안 했지. 애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온라인 중독으로 사망한 첫 번째 사망자가 한국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절대로 밀리지 않죠. PC방에서 게임하다가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망자가 중국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사진 보니까 되게 괴기스럽더라고요. 이분 이미 사후 강직까지 온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옆에 카페인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행위 중독도 물질 중독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입니다. 노예로 만들고. 특히 요즘 이제 온라인 도박 또는 오프라인 도박, 게임, 게임 요즘엔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지하철이 전부 다 게임 도박, 이제 도배입니다, 도배. 예. 이제 논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게임들. 이 게임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콘솔형이 있고요. 즉, 전문 기기형인 게 있고요. 그게 아니라 모바일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중독률이 높아졌어요. 왜요? 해본 거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로 하는 거는 하다가 똥이 마려우면 나가야 돼. 잠시 중단하죠. 스마트폰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들고 가서 해. 쉬질 않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자극을 복측피계 영역이 받아들여 시그널을 보냅니다. 선조체와 해마와 측자핵과 전두엽으로. 도파민의 주요 회로 중에 하나가 보상회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또 다른 이제 운동회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중독에 대해 얘기하니까 보상회로를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어도 도파민을 획득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기뻐서 도파민을 획득하고, 도파민 분출 자체를 뇌과학에서 말하는 리워드, 보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면서 말하는 보상은 이제 고생해서 뭔가를 지불받으면 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뇌과학적인 보상은 도파민이 분출되면 그걸로 보상인 거예요. 근데 이 중독적인 것들은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쇼츠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노력 없이 쉽게 도파민을 겟하게 만듭니다. 이 유튜브 쇼츠뿐만 아니라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들을 숏폼이라 그래요. 인스타의 릴스라든지, 예, 그렇죠. 틱톡이라든지, 예,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눈이 바짝바짝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숏폼이라고 합니다. 숏폼 중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많이 이제 제일 그래도 긴 쇼츠가 1분이에요. 틱톡이나 릴스는 30초 정도.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짧은 몇 초 안에 반드시 도파민이 터지게끔 승부하는 게 이런 숏폼이에요. 쇼츠예요. 그래서요, 어린 나이 때 쉽게 어떤 노력도 없이 쉽게 도파민을 겟하는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도박이라든지 또는 쇼츠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 뇌는
노력이나 인내심이 필요한 일체의 행위나 노력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뇌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 없는 뇌를 만들려면은요, 어릴 적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임신을 했어. 그럼 이 아이가 중독되지 않기를 바라시죠. 태아 때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3년까지는 어떤 노력도 없이 쉽게 도파민을 겟하는 환경에 놓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굶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타당한 욕구에 대해서는 들어줘야 됩니다. 예, 젖다 나면 젖 줘야 되고, 덥다 그러면은 시원하게 해줘야죠. 그게 아니라 스크린 노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세까지는요, 인간의 뇌가 어디까지 발달할지 랜선 쫙 깔리는 시기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3살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나오지만 3살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3살이 되기 전에 어떤 노력도 없이 쉽게 도파민을 방출시키는 거, 어떤 거죠? 그게 스크린이에요. 뽀로로 이런 거죠. 뽀로로는 해롭지 않잖아. 내용이 해롭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이가 어떤 노력도 없이 쉽게 계속 도파민을 겟하게 됩니다. 즉 뽀롱뽀롱 뽀로로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뽀로로에 대한 분석을 끝내기 전에 크롱크롱 또 크롱이 나옵니다. 크롱에 대한 분석이 끝나기 전에 루피가 나옵니다. 즉 수동적인 뇌가 되죠. 멍 때리고 있어도 자극은 계속 주어지죠. 그러다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 안전한 스크린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있긴 있습니다. 고정되어져서 계속 같은 장면이 나오는 설교 장면. 그죠? 목사님이 계속 나오잖아요.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거 아닌다면. 그래서 광고를 많이 본다든가, 광고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10초 안에 제품을 엄청 어필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자주 바뀝니다. 이 화면이. 그래서요, 어떤 노력도 없이 쉽게 도파민을 겟하는 뇌로 만들어버리면은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될수록 이 아이는 이제 순살 아파트가 돼요. 나중에 긴 박사 논문을 끝낸다든가 2시간, 3시간 집중해서 일을 하나 끝내야 된다든가, 예, 그런 이제, 그렇죠, 관두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세까지는 스크린 안 됩니다. No screen at all. 그렇게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3세가 되기 전에 보통 아이들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도파민을 겟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죠? 그렇죠. 우리 했죠.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종이 접기, 그렇죠, 모래 쌓기, 레고, 간단한, 그렇죠, 보드 경기, 할리갈리,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즐겁지만, 그렇죠, 성경 외우기, 예, 그런 건 충분히 즐겁지만 쉽게 도파민을 겟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왜 공부에 중독이 안 되고 있을까요? 평생을 해도 중독이 안 돼. 여러분, 중독은요, 많이 한다고 해서 중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노예라 그랬잖아요. 노예로 척 걸리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공부에 중독이 안 되냐면요, 공부에 중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약간이라도 노력이나 시간, 인내심, 노력, 인내심이 필요한 것일수록 중독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즐거워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공부가 충분히 즐거우시죠? 예, 인수분해 드디어 이해했어. 기쁘시죠? 하지만 수학의 중독은 안 됐죠. 인수분해 이해하는데 노력이 필요했어. 방정식 푸는데 노력이 필요했어. 즉, 노력을 통해서 겟한 것들은 충분히 즐거워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성경 암송, 찬양,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스포츠, 보드 경기, 이런 것들은요, 충분히 즐겁지만 반복해도 중독되지 않는 안전한 영역이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자, 음란물로 찌르러진 뇌 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어릴 적에 3세 이전에 보통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들기, 종이 접기, 거의 다 노력이 약간 필요한데 기쁨을 얻죠. 근데 이런 것도 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에게 스크린부터 노출시킨다. 특히 쇼츠를 보여준다. 하면 끝났어요. 미취학 때 쇼츠를 실컷 보게 놔둔다.
아이는 방송 오래 보면 안 돼. 쇼츠 봐. 이러면서 쇼츠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쇼츠는요, 반드시 짧은 몇 초 안에 도파민 터지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영상이 뭔지 아세요? 현존하는 쇼츠예요. 안 끝나. 지옥의 메타 알고리즘이야. 계속 떠. 그쵸? 쇼츠가 제일 길어요. 5분만 봐야지 하고 쇼츠 봤는데 5시간이야.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쇼츠 중독 병원 치료 쳐보세요. 대학생들이 병원 온다는 거죠. 이상하다고.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본다고. 뇌가 길들여지고 도파민의 회로가 배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일찍 스마트폰을 주시거나 스크린 노출을 작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쇼츠를 마음껏 볼 권리를 준다. 정말 위험합니다. 사춘기 때 2차로 다시 랜선이 한 번 더 깔립니다. 그게 16세라고 보는 거예요, 호주가. 근데 그때 막 마음대로 쇼츠를 볼 수 있고 마음대로 게임을 할 수 있고 음란물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남자는 30, 여자는 25세까지 전전두엽이 완성돼 가고 있는데 우리의 장기 중에 가장 그 기능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뇌인데 완성도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순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튼튼한 철근과 콘크리트가 필요하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절제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색의 힘이 필요하고 명상의 힘이 필요한데 성경 구절을 하나 그대로 묵상할 수 없는 뇌가 돼요. 그렇죠? 정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러다 완전히 전전두엽 망가지면 이게 사이코패스, 그게 바로 사페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짧아질수록 당신의 뇌는 늙는다. 참 제목 잘 붙인 것 같아요. 또한 가장 짧다고 생각했던 영상이 가장 긴 영상이다. 그래서 쇼츠는요, 쇼츠 때문에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쇼츠 중에 되게 유용한 게 있거든요. 되게 짧은 요리, 정말로 짧게 할 수 있는 것들, 유용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난 쇼츠를 꼭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게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뇌가 되려면은 어릴 적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3세 미만까지는 스크린 노출 안 하기. 그리고 도파민을 겟할 때 처음에는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겟하기. 그럼 부모님이 바지런해야죠. 종이접기 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손주에게 종이접기 해줘야지. 좋습니다. 본인에게도 좋으십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가 셋째가 3살 되기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스크린이 설치가 됐었어요. 우리 둘째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근데 제가 살던 동네에 깜짝 놀랐어요. 스크린이 설치가 된 거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 스크린이죠. 소리도 나고 밤이 되면 이제 꺼지고. 전화했어요. 관리실에. 이거 주민 동의 없이 이거 이제 그 아파트 관리비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 공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봐주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소비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거 싫습니다. 전 이거 싫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이가 스크린만 보는 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이거 떼주세요. 관리실 요청했습니다. 근데 뭐 계약을 했나 봐요. 그럴 수가 없다. 난 떼달라. 난 철칙을 지키고 싶다. 우리가 어리다. 스크린 볼 나이가 아니다. 해로운 건 안 나옵니다. 광고만 나옵니다. 그래요. 광고가 해롭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라인만 꺼졌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그대로 달려있고. 그래서 천재 됐습니까? 애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고3 때는 스스로 유튜브 그 앱 자체를 삭제한다든지, 최대한 절제하려고 싸우는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중독되지 않은 뇌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못하면은 이제 도박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독적인 것과 중독적이지 않은 걸 설명드렸는데, 중독적인 것과 중독적이지 않은 것 항상 갈림길이 있는데, 중독적인 것은 어떤 노력도 없이 쉽게 도파민을 겟하는
것들, 자극적이면서 빨리 도파민 나오는 것들. 그래서요, 쉽게 말해 여러분, 지금 요즘에 뭐 도박 중독 때문에 난리법석 아닙니까? 온라인 슬롯 머신을 땡겼어. 근데 결과가 석 달 뒤에 나와. 중독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다림과 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중독되기 어렵습니다. 경마 중독도 난리법석입니다. 경마 중독으로 가가지고 집을 다 날려먹는 분들이 있대요. 그 말 달리는 게 그게 뭐라고? 달리는 말에다 돈 걸고 집 다 말아먹는 거죠. 경마 중독장에서 돈 잃는 사람들, 자기들도 심장이 벌떡벌떡 뛰니까 엄청나게 청심환 먹어가면서 경마하거든요. 마음도 몸도 망가지는 거죠. 근데 말을 풀어놨더니 말이 2달 뒤에 돌아와. 중독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술을 먹었더니 취기가 2주 뒤에 올라와. 술에 중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담배를 피웠더니 기분 전환이 1달 뒤에 돼. 담배 중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중독적인 것들은요, 굉장히 보상이 빠릅니다.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노예화하는 거예요. 도박도 그렇습니다. 자,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다 함께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그래서요, 돈 난 딸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던 적던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도박 관련자가 237만 명을 넘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가담하고 있는지 통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소년 도박 관련 보도를 보면요, 청소년이 하루에 2억을 잃었대요. 야, 재벌집 아들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안 재벌. 부모님도 2억이 없어. 근데 어떻게 2억을 잃었냐고요? 불법 온라인 사채를 쓴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중독적이지 않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정말로 청렴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검소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부모님들이 쇼크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럼 이 아이들을 이렇게 쉽게 온라인 사채를 쓸 수 있는 건 안 되거든요. 온라인 게임을 돌리는 업주들이 아이들이 사채 구하는 것도 쉽게 가이드라인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 도박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지금 이제 도박 예방 광고 중에요. 공익 광고 중에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불법 도박은 나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합법 도박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경계심을 가집니다. 합법 도박 하다가 불법 도박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또한 합법 도박도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하실 때 합법 도박이든 온라인 도박이든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대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 그리고 친구 사채를 쓴다. 그러다 안 돼서 나중에 성매매를 해가면서 돈을 번다. 2차 사고가 더 터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메꿔야 되니까요. 그리고 도박을 해야 되니까요. 뭐 그러다 또 에이즈에 걸리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 빚이 쌓여가지고 또 자기 친구를 성매매 시키기도 하고, 일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2차 피해가 굉장히 2차 범죄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 달간 3천만 원 날리고 몰래 부모님 예물도 훔쳐가고, 예. 그래서 이게요, 강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도박의 노예가 돼서 내 부모고 친구가 없어 싹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도박입니다. 예. 청소년 도박 위험군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빙을 해야 되나? 잠깐만요. 한번 다시. 예.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의심되는 청소년이 3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범부처 대응팀을 꾸려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도박 사이트에 10대 청소년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호기심에 접속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용돈으로 베팅을 시작했다가 사채에까지 손을 대기도 합니다.
사채라고 그러면 이자 같은 거 얼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줘라. 친구한테 빌렸었는데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불어나고 해가지고 한반의 3분의 1 정도가 온라인 도박 경험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반에 한 30명씩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은 경험을 있는 것 같고 이제 여가부 조사 결과 전국의 중1, 고1 학생 88만 명 중 도박 위험군은 2만 8천여 명. 잠을 못 자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중독이 심한 청소년이 100명 중 3명꼴로 추산됩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은 특히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더는 방치해선 안 될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도박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 여러 가지 환경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점 이제 나이가 어려지고 있죠. 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9살짜리 초등학생이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온라인 도박판을 운영하다 붙잡힌 총책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6개월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된 2,900여 명 중 35% 정도인 1,000여 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총책들이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이어 어른을 중학생, 고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초등학생 대박이죠. 2명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이 커지기 전까지 부모가 모른다. 자, 그럼 여러분 도박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도박이냐? 온 가족 모였을 때 오랜만에 윷놀이 할 때 말 하나당 1,000원 거는 것도 도박이냐? 자, 도박의 정의는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 그래서 이 법적인 용어로도 봤을 때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것도 도박 행위입니다. 예. 근데 이걸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부모님들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면서 점당 1,000원을 걸고 해서 신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이거는 그냥 각하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과 대상과 빈도수 등을 고려해서 온 가족 모인 김에 윷놀이 때 1,000원씩 걸고 하셨네. 도박 아닙니다 하고 놔준다고. 우리나라가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화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는 해롭다는 건 아셔야지 됩니다. 걸지 않아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10원도 도박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10원 때문에 처벌한 적은 없다. 도박은 원래 그렇다. 아주 스트릭트하게 적용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합법 도박이 있어요. 예, 복권, 카지노, 스포츠토토, 소싸움, 경마, 경정, 결론. 복권은 해도 되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십니다. 복권 한다고 지옥 가진 않겠죠?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복권으로 시작해서 저 카지노까지 가는 경우는 많다. 그래서요, 할 수만 있다면 중독적인 것은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술이 혈액순환에 좋다면서 한 잔 먹었어.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바람에 그걸 보고 중독된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술을 처음으로 권한 사람 가장 높은 비율이 누구일까요? 부모. 그렇죠, 아시는군요. 걔가 알코올 고위험군 10대 때 중독이 될 줄 알았겠어요? 그냥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아. 한 잔 줬겠지. 생일이고 고기도 구웠는데 괜찮아.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괜찮아. 운동도 부족한데 혈액순환상 먹어. 아니, 운동이 부족한 애한테 운동을 시켜야죠. 그래 혈액순환이 되죠. 그랬다가 골로 가는 겁니다. 제가 거듭 오늘 말씀드리지만 중독적인 것은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 둘 다 키울 때 지금 이제 성인이 됐죠. 둘 다 제가 술을 먹는 모습이 안 먹이니까 물론 그렇지만은요, 중독적인 술, 그죠? 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아예 구경을 안 시키는 게 좋다. 아예 익숙해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신입생 OT 때도 나는 안 마실래요. 콜라 주세요. 이게 좋다. 이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언제 취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독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합법 도박이 됐든 불법 도박이 됐든 도박적인 것에 손을 안 대는 것이 제일 좋다.
전능감을 버려야 됩니다. 중독적인 것 앞에서 전능감이 뭐냐면은 나는 즐겨도 중독되지 않아. 그러다가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도대체 음주운전하는 거야? 이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운전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사연이 있어. 이제 두둔하는 건 아닌데요. 분명히 술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오늘 내가 술 먹었는데 이래갖고 안 되겠다. 대리 불러야지. 그래서요 음주운전 안 하기로 작정했대요. 그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전봇대를 박았더라는 거죠. 경찰들이 오고 있더라는 거죠. 불어 불었더니 이제 알코올 높게 나온 거죠. 즉 어느 순간 필름이 끊기면서 아주 운전하던 대로 운전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음주운전으로 결국에는 이제 전과자가 됐는데 자기는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술을 먹었다는 거지. 음주까지만 하려고 했지. 근데 음주운전으로 간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 앞에서 중독적인 것 앞에서 전능감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평소 때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법 도박은 아까 합법 도박 비추합니다. 이것도 모두 하지만 불법 도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법 도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영화 같은 데서도 좀 보셨죠.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접촉 계기는 친구들 때문에 많이 하고요. 또 SNS나 OTT로 많이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메일로 이제 광고를 받기도 하고 요즘 애들 잘 메일 안 보죠. SNS나 문자. 그래서 10대 때는 SNS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벌써 1년 됐네요. 누가 저게 슬피 우네. 도박 대한민국을 슬피 우네. 목청이 좋네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자나 SNS, 카톡 등으로 또는 오픈 SNS식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호기심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끌림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호기심과 끌림도 컨트롤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 중독은요. 한번 도박해보고 안 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도박에 손을 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합법 도박은 괜찮다고 지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재학생들보다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건 성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13세 정도에 첫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지고 있죠. 이 시기가 스마트폰이 제일 많이 손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들어오는 시기가 쇼폼에 노출되고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고 음란물에 노출되고 디지털 게임에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박을 경험하잖아요. 약 거의 40% 정도가 불법 도박에도 손을 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런 이제 실질적인 악영향을 약 거의 절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금전 갈등이 벌어집니다. 돈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이제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처음엔 대충이라도 카운트를 했는데 지금 카운트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도박 위한 사채를 쓰는 것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단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예 돈줄을 잘라버리자. 근데 문제는 본인 아이디가 아니라 부모 아이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도박 이제 참여하는 이제 이 비율을 보면은요, 스포츠 토토 같은 걸로 많이 시작해요. 그러다 불법 스포츠 베팅으로 많이 가죠. 온라인 카지노, 바카라, 사행성 게임 앱. 자,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일반 게임인데 해외에서는 너무 사행성이라서 불법인 게임들이 우리나라는 합법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하나 버티고 있는 게 있습니다. WHO에서 질병분류 목록 ICD-11에서요, ICD-11이 지금 완성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10대와 달리 ICD-11부터는 이 게임 중독이요,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게임을 너무 해도 질병으로 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라 경고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 기준은 이거예요. 게임을 하느라 할 일을 미루거나 생활이 일그러지는데도 게임을 끊지 못하고 12개월을 하고 있으면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 질병. 아시겠죠?
숙제를 먼저 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씻고 밥 먹고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내가 좀 처진 과목도 따라잡고 치던 피아노 마저 쳐야 되고 근데 할 것을 제껴놓고 일상이 깨진데도 게임부터 먼저 하는 행위를 12개월 이상 하면 게임 질병. 자,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자는 거죠. WHO가. 자,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가 글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올해까지는 결정을 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질병으로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아니 게임 중독이란 말 자체를 하지 말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질병 코드를 부여하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게임 카르텔이에요. 게임 관계자. 게임 과잉 이용을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하는 순간에 우리나라에 이제 8만 명이 실직한다고 합니다. 게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질병으로 분류해버리면은 8만 명이 실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직은 나쁜 거니까 계속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소비하게 하자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먼 미래를 봤을 때 사실 8만 명의 실직은 마음 아프지만은 사실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뇌를 지켜야 되고 심령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게임 카르텔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임하다가 소비를 많이 해주고 중독이 되어주면 땡큐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질병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탄마귀는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덜 태어나게 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살아있어도 인간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죽게 만드는 것.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 짱짱한 생명력으로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 엄청난 도파민 회로를 가진 아이가 싫죠,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든 걸고 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많이 입문하는 게 달팽이, 뭐 이렇게 홀짝 같은 사다리 이런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시작해요. 달팽이 3마리가 출발하는데 또 보다 보면 걸고 싶어져. 어느 게 빨리 도착할지 걸고 싶어서. 걸고 나면 돈을 딸 수도 있거든요. 비기너스 럭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아, 돈 땄어. 와, 내가 용돈이 15만 원인데 배팅으로 9만 원 땄어. 대박이죠. 이 비기너스 럭이 처음엔 터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도박 청소년, 이제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약 이제 10% 이상, 13%가 불법 대출을 하고 있다. 이 사이버 도박을 하면요, 이제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불법 대출을 한다, 내 새끼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도박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요, 도박 사이트에 접근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다른 도박과 다른 중독과 달리 도박 중독은요, 자, 중독마다 특징이 있는데 도박 중독은요, 다른 중독과 달리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멈추는 순간 손실이 확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을 딸 수가 없어요. 도박으로는. 친구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아셔야 되는 게 절대로 우리 친구들 돈 딸 수 없습니다. 아, 나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박으로 돈 따서 빌딩 지는 사람 봤어요? 돈을 딸 수가 없다, 이럴 수밖에 없는 제가 수학적 원리를 알려줄게요. 자, 일단 어쨌든 동영상 안 보고 패스할게요. 갈수록 도박 범죄가 어려지고, 도박 때문에 성매매도 하고, 도박 때문에 자살도 하고, 도박 때문에 사람도 치기고, 강도짓도 하고, 난리법석입니다. 자, 왜 도박은 잃을 수밖에 없는지 수학적으로 풀어줄게요. 자, 합법 도박판에서 반드시 돈을 잃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에 얘기하느라 되게 지금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립니다. 합법 도박판, 자, 이게 이제 룰렛이라는 겁니다. 자, 숫자 제일 큰 게 뭐예요? 여기서 봤을 때 36, 그죠? 제일 작은 숫자 뭐예요? 0이죠? 총 37개의 숫자가 있다고.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맞췄어, 걸었어, 배팅했어, 올인 해서 넣었어. 그랬는데 올인이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랬는데 뚜둔 37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건 숫자가 맞으면 무려 35배를 주는 거예요. 이 룰이 원래. 여러분, 10,000원 걸었는데 숫자가 맞으면 35만 원을 주는 거야. 괜찮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안 괜찮아. 왜? 숫자가 37개잖아. 근데 35배를 주지. 대수의 원리에 따라 무한 반복했을 때 돈을 따겠어요? 잃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정직하게 한다 하더라도 대수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잃게 돼 있다. 절대로 온라인 카지노, 오프라인 카지노 돈을 잃기 위해 장사하지 않는다. 게다가 잃을 때, 딸 때마다 정성 카지노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커미션은 계속 떼요. 이기던 지던 커미션이 뜯기는, 이겨도 커미션은 뜯겨요. 반드시 도박 주인은 돈을 땁니다. 예. 여러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불법 도박판에서 가면요. 여러분은 왜 불법 도박판 가자마자 돈을 꼬를까요? 이럴까요? 예. 왜냐면요. 불법 도박판에는요. 타짜가 있어요. 먹튀가 있고. 먹튀는 온라인 먹튀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요. 분명히 돈을 걸고 막 했고 칩 굉장히 많이 내가 했는데 갑자기 사이트가 없어지는 거야. 이걸 먹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기 도박자 타짜는 영화에서 많이 봤을 텐데 이건 도박꾼이 아닙니다. 사기꾼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예, 동네 요즘 오프라인 도박판도 되게 많은데 절대로 못 이깁니다. 불법 도박판에 갔다가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자, 관리되는 곳에서는요 숫자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돈을 잃는다. 예,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강원도 정선처럼 된다. 강원도 정선이요 이 카지노가 있죠. 지금요 이걸 합법으로 만들어 놨더니 얼마나 죽음의 도시가 되는지 애도 안 나. 전부 다 도박으로 가고 있어. 도박하려는 사람 다 와 있어. 하다 안 돼서 차를 전당포에 잡혀. 재산을 전당포에 잡혀. 공무원 의사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잡혀. 도시에 서 있는 차가 너무 많아. 최근에 차를 다 뺐더라고요. 하도 깨진 차가 많으니까 전당포 주인까지 자살을 해. 완전히 사람들이 영혼을 사로잡혀가지고요 도박하다 죽는 도시. 나라가 강원도에 엄청난 도박판을 차려놓은 데가 바로 카지노 정선입니다. 10년만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시범적으로 자꾸 늘려가지고요 원래는 21세기 초반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2024년도까지 늘려놨더라고.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요 이 강원도 분들, 이 사북 정선 이쪽의 사람들이 너무나 죽어가고 피를 보고 돈 잃은 여성 도박자들은 성매매를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녀. 그 동네가 성매매 여성, 돈 꾸는 남성 전부 다 도박판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발 차라도 끌고 가라. 깨진 차가 계속 있으니까 동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깨진 차 한 대만 계속 서 있어도 굉장히 음산해지거든요. 두려워진다고. 무슨 차지? 그런 도시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선에 카지노가 생겨서 도박이 우리나라가 줄지 않았습니다. 정선에 가면 합법인 게 왜 우리 동네에서는 불법이야? 우리 동네에서도 하지 뭐. 걸어서는 안 되는 도박 정선에 합법으로 해놨더니 부분 합법이 전체 합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예 국가가 도박 자체는 하지 말라고 천명했어야 되는데 정선에 가서는 해도 괜찮아. 광산 사업 안 되니까 카지노로 돌린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람들이 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들이 335 모여 심하게 집중하고 게임을 하는 모습, 심하게 열광한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대박이 났다면 한턱을 내는 청소년, 아이스크림을 다 돌린다. 애가 무슨 돈이 있다고? 물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게 만약 교실에서 발견이 된다.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과한 집착, 예, 계속해서 울려대는 벨소리, 그래서 긴장한 모습, 그러니까 뭔가 쫓기고 있거나 빛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이럴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글쎄요, 우리 엄마가 전화하면 난 긴장이 된다 그런 애도 있겠지만은 그거 아닌 다음에야. 또는 교육관계가 갑자기 급속히 붕괴됐다.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싹 판가리가 됐다. 또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가 자꾸 관찰이 된다. 특히 높은 이자로 200% 고리로 교실에서 왔다 갔다 돈이, 예. 또는 교실에서 돈이 사라졌다. 즉 교실에서 지갑이 사라졌다. 이것도 도박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절도 사건. 그 다음에 너무 휴대전화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예, 갑자기 증가하는 거, 패는 거. 그 다음에 애가 갑자기 결석을 해. 갑자기 알바에 몰두해. 특히 늦은 시간까지 막 알바를 해. 공부를 안 해.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소통해 보셔야 됩니다. 돈을 빌리느라 바쁘던 모습에서 맨날 돈 빌리고 알바하고 막 바쁘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서 팍! 아이스크림 쏴. 거의 도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소통하시고 교실의 풍경이 어떤지 아이들과 대화하십시오. 오늘 교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떤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오늘 감사했던 건 어떤 거야? 대화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이래 버리면요 애들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그랬어요. 그래서 콕 집어서 특징을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아이들이 뭘로 입문을 하는지 진짜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걸 하길래 2억 빚을 지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에이즈에 걸리고 그 난리를 치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플레이 안 됩니까? 플레이가 안 되는군요. 자, 이건 제가 아마 캡처를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음악이 딱 깔리거든요.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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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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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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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따라단 따라단 딴딴 깔리면서요 출발합니다. 달팽이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그렇게 피 흘려 번 돈을 걸어요. 그렇게 뽑아온 사채를 걸어요. 그리고 올인해버려요. 그리고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래서 중독적이고 돈을 탐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컨펌 해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갈지 죽음의 길로 가야 될지.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불안해해요. 어떤 경우 불안해하냐면요, 내가 못 즐겨본 기쁨의 종류가 있을까 봐. 내가 안 가본 맛집 없나? 내가 안 가본 어떤 이제 관광 명소 없나? 내가 안 즐겨본 이성이 없나? 내가 안 써본 샴푸 없나? 내가 안 써본 방향제 없나? 내가 안 써본 화장품 없나? 내가 안 들고 다녀본 명품백 없나? 내가 안 입어본 옷 없나? 내가 못 누려본 거 없나? 버킷리스트가 자꾸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급증하게 되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석될 때 심해집니다. 주님 나라 가면 끝내주는 희락을 맛보게 됩니다. 조이. 참된 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곳의 실상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천국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일본 온천 가면 좋지만은 못 가도 괜찮은 거예요. 더 끝내주는 게 갈 거니까. 그렇죠? 내가 디즈니랜드 가면 좋지만 못 가도 상관없어. 진짜 끝내주는 데 갈 거니까 괜찮아요. 안 가도 돼. 가면 땡큐, 안 가면 못 가는 거고. 하지만요, 생명이 길어지고 이제 뭐 여생이 길어질수록,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장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뭐 OECD 국가 2위로 오래 사는 그룹이고 불사조 그룹인데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여생을 신본주의적 인생을 살며 한 영혼이라도 오는 대로 오게 하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버킷리스트가 막 자꾸만 증가하잖아요. 그럼 강박적으로, 그렇습니다, 쾌락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독되게 됩니다. 술 먹으면 알딸딸하다던데 그것도 느껴보고 싶고, 마약하면 기분 좋다던데 그것도 느껴보고 싶고, 아니 어떤 느낌을 받아도 천국에서의 조유의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모든 호기심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밀라노 얘기를 한번 드렸던가요? 제가 런던 얘기를 했던가요? 웨일즈 얘기를 했던가요? 저는 정말 수많은 나라에 강의를 갑니다. 다음 달에 또 뉴욕을 갑니다. 가면요, 어쨌든지 목사님들이 잘해주시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밀라노 패션의 거리도 보셔야죠. 보여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기 또 여기만 있는 쇼핑 관광지가 있습니다. 웨일즈 갔더니 또 거기만 있는 엄청난 엑스포지션이 있어. 근데요, 보면 좋지만은요, 나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시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난 미안하더라고요. 거기 온 사람, 대회 온 사람들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어쨌든지 해주시려고 해. 왜? 온 김에 보라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난 그냥 갑니다. 강의 호텔 이거만 하겠습니다. 교회 호텔 하다 난 갑니다. 밀라노까지 왔는데 왜 그냥 가냐는 거예요. 패션의 거리라도 보셔야지. 제가요, 목사님 끝내주는 데 가거든요. 곧. 이거 안 봐도 돼요.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하여튼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요.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패션의 거리를 보면 좋은데 안 봐도 그만이에요. 하와이를 갔을 때, 처음 강의 갔을 때 하와이 광야교회 목사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 그냥 간다고 했더니 바다 쫙 한 바퀴 안 도시고 구경 안 하시고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셔서 교회 건물까지 뺏기신 분이 무슨 내 관광을 신경 쓰십니까? 괜찮아요. 그냥 왔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저 끝내주는 데 갈 거거든요. 이랬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목사님이 픽업을 해서 저랑 바로 저희 부부를 데리고 바로 바닷가로 가버리시더라고요. 보고는 가셔야지 나도 얼굴이 서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좋아요, 하와이 바닷가. 근데 안 봐도 괜찮아요. 끝내주는 데를 우리가 간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갈 곳의 실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버킷리스트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와이 여행 가는 거, 일본 온천 가는 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면 중독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최고의 기쁨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강박적 쾌락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반드시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중독적인 거 주지 맙시다. 스마트폰 기기 늦게 줍시다. 예, 아이들이 절제력이 없을 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잘 클 때까지는 노력을 통해서 개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함께 힘을 합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